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파이어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게 저도 야구를 그래도 관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승엽 전 선수가 두산 신인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수 시절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해설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JTBC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강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감독으로 이제 출연하면서 예능에도 이제 본격 진출했는데, 은퇴 직후에는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들고, 또 배우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좀 그런 불만을 이제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승엽 감독의 배우자분도 이제 현장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이승엽 감독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평생을 야구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이승엽 감독이 야구를 진정 사랑하고 야구를 떠나서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당연히 감독 제안을 수락했겠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승엽 감독만큼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도 아직 채 50이 되지 않은 나이, 아이들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 파이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백수로 지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프로 야구 감독이라는 정말 어려운 자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12월 3일 날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또 하나 실렸습니다. 김신영 기자라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요. 그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 3월경에 가상화폐로 35억을 벌어서 이제 파이어했다는. 파이어란 말이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는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일찍 은퇴한다. 그게 파이어라, 줄임말로 파이어라고 하고 있는데, 파이어 했다는 30세 한정수 씨에 대한 이제 소식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선일보가 이제 12월 16일, 17일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라는 걸 해가지고서 또 이러저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이 한정수가 또 연사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앞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한정수가 연사로 참여해서 하는 이제 강의 주제가 파이어족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어족이 아닌데 왜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 자체가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가상화폐를 이제 하셨는데 그걸 판 현금으로는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직접 회사를 차려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파이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페이코인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인용을 하면 페이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이를 발행한 상장사의 시총의 몇 배에 달한다든지 업비트가 네이버 카카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든지 하는 기사들을 보고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인터뷰했던 2021년 3월 이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장세는 광기 장세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중앙화되지 않은 가상화폐와 나머지 코인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에 기반이 된 블록체인의 정체성은 중앙 집중적인 제3자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탈중앙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발행사와 운영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이 가상화폐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거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 오를 것이다. 가치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3월에 자신이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을 때는 가상화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했지만, 2021년 4월에는 이후에는 이제 블로그에서 가상화폐 위험성을 제가 굉장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왜 인터뷰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블로그로 얘기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 한정수라는 작자의 그 요서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이제 35억 가지고 파이어라는 게 가능한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35억 정도를 벌어서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 돈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 35억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한 30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5억을 이제 불려야 되는데
투자보다는 사업을 통해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콘텐츠 제작사 겸 기획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웹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뭐 조회수가 2,600만 회를 넘게 나왔다.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를 또 엔터테인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수합병이나 상장 같은 엑시트, 그러니까 자금을 이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회가 온다면 5배 수준의 수익까지도 누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 앞서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강사 합회로 번 이제 35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업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콘텐츠 제작사 겸 기획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인수합병 또 상장 같은 엑시트. 그럼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회사를 하나 사업을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좀 매출 좀 이렇게 나오도록 좀 잘 꾸며가지고 이걸 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큰 기업에 인수 합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투자 자금 회수하겠다.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죠. 이것도 투자 아닙니까? 이런 게. 그리고 이런 투자는 굉장히 오래된 뭐 이 한정수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물경 30년이 넘는 그런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력으로 수십억 원 수준을 번 사람들을 모집해 클럽 알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파이어족 클럽이랍니다. 그래서 22명 정도 되는데 1인당 자산이 평균 70억 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정수 이 사람은 파이어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말에 따라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파이어족이 됩니까? 그러면서 집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구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집에 묶어둘 수가 없다. 사업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파이어족이 아닌 거죠. 뭐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뭐 앞서 말씀드린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이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뭐 닥터 둠, 뭐 최근에 자산시장 붕괴를 예언했다는 닥터 둠, 뭐 김영희 서강대 교수와 1세대 스타 애널리스트 김한진 3프로 PTV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년 2023년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고 하고요.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서 전합투자자로 변신한 황현희 씨, 슈퍼개미 박영욱 스마트 인컴 대표가 2023년도에도 실패하지 않을 투자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니 시간 내시는 분들은 가보십시오. 근데 도대체 2023년도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참 무슨 이야기를 정말 하고,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이자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12월 8일 집회에서 어느 이제 뭐 회원분 한 분이 이제 저를 보고서 뭐 황장수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끼리 뭐 저를 두고서 리틀 황장수라고 해주신다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뭐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리틀 황장수라고 하면 저에게는 뭐 격찬이 되겠죠. 그런 거 함께. 그다음에 기사 내용을 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 3월 인터뷰 기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기사를 봐도 그렇고 이 지금 조선일보가 그렇게 띄우려고 있는 한정수는 파이어족이 아닙니다. 30억 본인의 말에 따르면 30억인지 35억을 벌어서 지금도 열심히 머리 굴리면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 2021년 3월에도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선일보는 이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본인도 자신이 파이어족이 아니란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도대체 파이어족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이렇게 대놓고 조선일보나 한정수 씨가 거짓말 치고 사기를 쳐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뭐 이 사람의 지금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뭐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뿐이고, 지금 이제 한정수가 하고 있는 것도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던 수법들, 그럴듯한 업체 하나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매출, 본인이 제작하는 건지 누구를 하청을 주는 건지 어쨌든 뭐 하는 것처럼 쭉 꾸며가지고 그거를 뭐 아주 빵 터지면 상장하는 거고, 안 되면 적당한 가격에 뭐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뭐 이거 사업이 절대 아닌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 아주 고루한 그 수법을 만 30세가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떠드는 것도 웃기지만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실어준다는 것도 참 대단히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앞서 이제 리틀 황장수라고 해주셨으니까 저도 황장수 대표와 함께 리틀 꼰대로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제 뭐 내용을 보니까 파이어, 뭐 재정적으로 재무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한다. 파이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죽으면 재정적으로도 독립되고 일찍 은퇴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가치 있냐. 더 이상 침소봉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괜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싱숭생숭하게 하는 그런 꼬라지는 최소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따위로 떠드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판에 조선일보까지 꼭 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하고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2022년부터 이제 본격화된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불황이 얼마만큼 뭐 확대될 것인지는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정말 조심조심 좀 맞이해야 되는 새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